자, 14번.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고, 우리 알고 있는 걸 사례로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인도되지 않았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으니까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 거예요? 수인이 수취하죠. 자, 이때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으니까 갑이 X토지를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니까 갑이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는 없다? 지체 책임은 없죠. 문제는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어요. 그죠?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만약에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뭐 동시항변권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1월 10일 날 땅을 먼저 인도받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토지를 인도받음으로써 과실은 수취하고 다만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은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급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설령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인도를 받으면 을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했죠. 그런데 인도는 10일 날 받으면서 대금은 30일 날 등기 이전과 동시하기로 했다면 대금 지급 날짜를 따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일까지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4번 X토지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등기를 격려받았다.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인도를 받지 못했고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과실은 갑이 수취해야죠. 과실 수취와 관련해서는 인도 전후로만 나누니까 갑이 수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5번 인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금을 완제했어요. 그럼 과실은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렸죠. 조금 어렵죠. 특히 1번, 2번, 3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동생관계라는 거를 전제로 인도되지 않았고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다. 일단 과실은 갑이 수취하고 두 번째 을이 대금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갑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대금지과 원칙적으로 동생관계니까 인도 의무 지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어요. 과실은 을이 수취합니다.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 대금은 30일 날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30일까지는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니까 이자 안 줘도 되는 거죠.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과실은 일단 갑이 수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인도 안 했으니까 갑의 X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가 대금 지급과 동생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잔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인도받지도 않았고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으니까 과실은 갑이 수취. 반면 5번 인도하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으니까 과실은 을이 수취.
이런 식으로 지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14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생각해요. 과실수치하고 동생관계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봤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하네. 그럼 이제 4번 넘어갔더니 4번은 확실해. 인도도 안 했고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으니까 갑이 수치하는 게 맞아. 그런데 5번을 봤더니 또 확실해. 인도는 안 했지만 대금을 완제했어. 그럼 여기는 과실수치만 생각하는 거죠. 과실은 누가 수치한다? 을이 수치한다. 그러면 5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아리까리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5번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볼 때 1번, 2번, 3번이 이해가 안 되고 OX를 판단할 수 없다 해서 계속 2번, 3번 읽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4번이나 5번에서 걸려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 푸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자, 이제 15번부터는 담보책임 문제인데요. 담보책임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담보책임 문제를 풀기 전에 담보책임 정리해드린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해서 2번이고 3번이고 확인해갖고 머릿속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들으셔야 조금 수월합니다. 다만 나는 담보책임 문제를 좀 찍겠다 싶은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맞추고 싶은 분들은 미리 좀 확인하고 몇 번 그리고 문제 풀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